그러면 광속불변의 법칙을 증명해냈다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대해서도 분석해 봅시다. 근데 그 전에 상대성 이론의 모순에 대한 저의 증명에 폭주했던 물리학계와 그 광신도들의 반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저의 증명이 처음 세상에 공개된 건 2020년 2월 28일 게시된 유튜브의 영상이었고, 그걸 약간 보완한 영상이 재공개된 건 6개월쯤 후인 9월 11일이었어요. 이 두 영상에 달린 댓글은 무려 600개가 넘었고, 이 두 영상을 링크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까지 포함하면 2000개에 달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많은 댓글들 중에 99%는 영상을 보지도 않은 게 확실해 보이는 밑도 끝도 없는 비아냥과 욕설들 뿐이었고, 그나마 반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댓글들을 한 손으로 꼽을까 말까 한 정도였어요. 그중 기억에 남는 질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원서를 직접 읽어봤냐는 거였어요. 독일어 원문이든 영어 원문이든.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예. 세상에서 가장 공인된 매체인 백과사전의 기록과 EBS에서 제작한 영상이 시작부터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니. EBS가 방영한 영상 제작에는 카이스트와 한국물리학회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교수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표시 이 영상의 대본은 한국물리학회가 작성했을 겁니다. EBS가 독단적으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런 영상의 상대성 이론을 완전히 왜곡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상대성 이론이 제대로 된 이론이 아니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자의 하품소리라는 고해성사가 될 겁니다. 또 다른 분이 제기한 반박은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스를 제공해 주었어요.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 출신으로 서울대 물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고전 물리학에서 물체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V의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U의 속도지만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광속불변의 법칙의 공식을 저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V는 물체 V의 속도, U는 물체 U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 U에 대해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 V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두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을 광속의 제곱으로 나눈 뒤에 1을 더한 값으로 두 물체의 속도를 더하거나 뺀 값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한마디를 더 첨언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인지 저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정지되어 있는 걸로 의제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위의 공식에 이런저런 숫자들을 대입해 봤습니다. 먼저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나와 100km/h로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의 상대 속도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주의할 건 속도를 시속이나 초속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와 자동차의 속력을 시속으로 설정했으니까 광속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도 시속인 10억 8천만 킬로미터로 환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0은 그 어떤 수로 나눠도 0이 되므로 분모는 1이 됩니다. 따라서 광속불변의 법칙의 공식에서 멈춰서 있는 나를 향해 100km/h로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의 상대 속도는 100km/h라는 값이 도출되는데, 이 값은 V의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U의 속도인 고전 물리학의 결과값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둘 중 하나의 속도가 0일 때 1 플러스 0, 즉 1이 되므로 분자값이 그대로 결과값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시속 100km로 나를 추격해 오는 자동차와의 상대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나는 목적물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보시기에 편하게 소수점 RR이 0이 10개 쌓일 때마다 쉼표를 삽입하기로 하겠습니다. 1-0.000000000000000000429는 거의 1에 가깝죠. 따라서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는 나를 시속 100km로 추격해 오고 있는 차량의 상대 속도는 거의 50km/h가 됩니다. 완전히 딱 떨어지는 시속 50km로 도출되는 고전 물리학과는 달리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거의 근사한 값이 도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물체의 속도 중 하나가 0일 때 분모는 딱 떨어지는 1이 되기 때문에 분자값이 그대로 결과값으로 도출돼서 고전 물리학의 셈법으로 도출된 결과값과 일치하게 되지만, 둘 다 속도를 가질 때는 분모가 1-0.0000000x가 되기 때문에 1의 근사치가 되며 결과값도 분자값의 근사치로 도출된다는 사실을요.
자, 이번에는 내가 시속 50km로 달리고 있을 때 나를 향해 시속 10만 km로 질주해 오고 있는 우주 로켓의 상대 속도를 구해봅시다. 인간계에서 구현 가능한 최고 속도라고 할 수 있는 10만 km/h를 대입해도 역시나 분모는 1의 근사치로 도출돼서 결과값은 분자값의 근사치로 출력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이 제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걸 광속의 제곱이라는 무한에 가까운 수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 값은 항상 0의 근사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0에 가까운 값에 1을 더해봐야 분모는 항상 1의 근사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내 속도가 얼마이건 광속에 대한 나의 속도는 항상 0으로 의제될 수밖에 없다는 서울대 청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데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참말로 저급하게 짝이 없는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데 두 물체의 속도를 곱할 이유도, 그리고 그 값을 무한에 가까운 광속의 제곱으로 나눌 이유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니까요. 50km/h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100km/h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데 빛의 속도가 개입되어야 할 이유는 전무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물체의 속도를 곱하는 이유는 광속의 제곱이라는 무한대에 가까운 수로 그걸 나눔으로써 분모를 1의 근사치로 유도하기 위한 밑장 빼기에 불과한 겁니다. 공식상으로야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빛은 눈도 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빛이 그렇게 움직여줄 리 만마다는 얘기예요. 이 자명한 이치를 왜 물리학 전공자라는 놈들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유치찬란한 야바이 짓거리를 조금 더 이어가 봅시다. 곧 아주 흥미로운 결과와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단위를 좀 더 높여서 시속 10만 km로 달리고 있는 우주 로켓과 빛의 상대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내가 시속 10만 km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질주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최속 30만 km에 가까웠어요. 마찬가지로 나와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을 그보다 훨씬 더 큰 광속의 제곱으로 나눠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물체의 상대 속도가 이 공식대로 정해진다면 인간계에서 구현 가능한 속도로는 제 아무리 큰 값을 대입하더라도 빛의 상대 속도는 최속 30만 km의 근사치로 도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질주해봐야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나의 속도는 0으로 의존되므로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 또한 항상 30만 km/s 원저리로 도출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이번엔 조건을 바꿔보지 뭐. 내 속도에 무진장 큰 숫자를 대입해서 내 속도가 0으로 의존될 수 없게 만들어 보자고. 어떤가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될 것 같지 않나요? 내가 광속의 10배의 속도로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 빛의 상대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내가 광속의 10배로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최속 30만 km였어요. 이때 나는 광속보다 10배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내 속도가 정지된 것처럼 의존된다는 망언 따위는 절대로 통용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내 속도가 300만 km/s니까 빛은 330만 km/s의 속도로 나를 추격해 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초속 330만 km라니 완전히 장난 똥 때리는 거죠. 여기서도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내 속도에 광속의 배수를 대입하는 경우에도 빛의 상대 속도는 근사치가 아닌 딱 떨어지는 값으로 도출된다는 사실이에요. 둘 중 하나의 속도가 0인 경우 상대 속도값이 근사치가 아닌 딱 떨어지는 값으로 도출됐던 것처럼요. 즉 물체의 상대 속도를 구할 때 둘 중 하나의 속도가 0이거나 빛의 상대 속도를 구할 때 내 속도가 광속의 배수인 경우 그 결과값은 항상 딱 떨어지는 값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근사치로 도출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빛을 향해 광속의 10배로 돌진해 갈 때를 살펴봅시다. 내가 광속의 10배속으로 빛으로부터 도망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km였어요. 아인슈타인의 주장대로 내가 멈춰서 있건 빛을 향해 돌진해 가건 아니면 빛으로부터 도망가건 빛과 나와의 상대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km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광속의 10배인 초속 300만 km의 속도로 빛을 향해 돌진해 가고 있는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가 초속 30만 km가 되려면 빛은 초속 270만 km로 후진해 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빛이 나를 향해 쇄도해 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로부터 죽어라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빛보다 빠른 속도를 가질 때 빛은 나의 방향에 따라 전진하기도 하고 후진하기도 하는 우픈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주적인 코미디죠.
끝으로 내가 광속으로 질주할 때 상대 속도를 구해봅시다. 광속의 10배로 질주할 때도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였는데 굳이 광속일 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싶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내가 빛을 향해 광속으로 날아갈 때를 살펴봅시다. 내가 빛을 향해 광속으로 날아갈 때도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속도가 광속이기 때문에 내 속도가 0으로 의제된다는 망언은 성립될 수 없겠죠. 따라서 내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을 향해 돌진하고 있으므로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빛은 제자리에 멈춰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빛의 절대 속도는 0km라는 얘기예요. 근데 빛이 제자리에 정지해 있는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내 속도가 얼마이건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30만 km/s로 변함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망발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공식상으로 오류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내 속도에 그 어떤 값을 대입해도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30만 km로 도출됐으니까 그걸로 그만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공식은 곧 이론, 즉 글로 작성된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화해서 축약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론 자체가 모순이라면 거기서 도출된 공식 단위가 제 아무리 번지르르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글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글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중간중간 봉착하게 된 논리의 모순을 은폐하고 넘어가다 보니 글로는 완벽한 설명이 불가능한 것뿐이에요. 근데 물리학의 모든 이론들은 죄다 이따위예요. 정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부터 개구라로 점철되어 있다 보니 길게 풀어 설명하게 되면 논리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생략에 생략을 거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공식입니다. 공식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리학 교과서가 온갖 공식들로 도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모순을 안고 있어요. 모든 경우 빛의 상대 속도가 30만 km/s로 도출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빛으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빛으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질 때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km가 아니라 0 나누기 0, 즉 0km/s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관찰자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언제나 30만 km/s로 변함이 없다는 광속불변의 법칙의 절대 명제가 산산조각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인슈타인은 E는 mc의 제곱이라는 망발을 찌끄려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질량을 가진 그 어떤 물체도 광속을 능가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상대 속도를 구하는 나의 공식에 절대로 광속을 대입하지 마라. 그 어떤 물체도 광속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이 공식에 광속을 대입하는 그 자체가 논리 모순이기 때문이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왜? 광속을 대입하게 되면 놈의 공식의 모순, 즉 내가 빛으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질 때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km가 아니라 0km가 되어버리고 마는 모순이 바로 뽀록 나버리기 때문에 참말로 졸렬하기 그지없는 놈이죠. 이런 놈을 두고 세상의 둘도 없는 쌍양아치 새깽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나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대학자라는 놈들은 죄다 매한가지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기 위한 지상 최대의 야바위 짓거리에 몸과 영혼을 모두 갈아 넣었던 세상에 둘도 없는 생양아치 새깽구들을 추앙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급조해낸 온갖 영웅담을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상식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아무 말 대잔치의 개망발 모험지 배신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증명됐습니다. 게다가 그 명백한 증거라는 것들도 개 잡쓰레기들의 새치 혓바닥 끝에서만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만 CGI로 존재하는 개쿠라임이 증명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물리학계는 자꾸만 물리학의 모든 이론들은 상대성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씹으려대고 있죠. 따라서 물리학 또한 사형 선고를 피할 길이 없게 된 거예요.